RPM 25페이지의 144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집합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 U의 여집합 요거 바로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공집합이 A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A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항상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U에서 A의 여집합을 뺐어요. 그럼 A만 남는다. 당연히 맞죠, 그죠?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것을 전체에서 빼니까 그러면 A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고 했었죠. 자, 서로소이면 A의 여집합이 B하고 같다. 좀 이상하죠, 그쵸? 자,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A 집합과 B 집합이 있고요. 얘네 둘이 서로소라 그랬으니까 이걸 좀 늘려야 되겠네요. 자, 이거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자, 서로소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A 집합과 B 집합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소일 때 A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이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 밖에 이만큼이거든요. 이것이 B 집합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죠? B 집합을 제외한 밖의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는 얘가 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집합들은 전체 집합의 항상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 시키게 되면 A 그리고 A 빼고 나머지 다 이걸 합쳐놨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념이 이해가 되어 있다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되고요. 네, 145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죠.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A라고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A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쵸? 자, 얘도 틀렸습니다. 공집합이라고 하셔야 되겠고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을 시키면 A의 여집합이 나올 텐데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해줬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냥 A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틀렸죠? 이 여집합 하나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말이고 자, 4번 A 차집합 B의 여집합 여러분 원래 차집합은 요렇게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 요거의 경우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여집합 두 개가 이렇게 포개지게 되면 사라지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B 그리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인데요. 이러면 그냥 B 아니 전체 집합 아닌가요? 그쵸? B가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와 전체 집합을 합집합시키게 되면 그냥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면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면 자, 이거는 역시 A만 나오겠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요렇게 누군가와 누군가가 만났는데 자, 한 놈이 다른 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작은 놈, 큰 놈 이렇게 불렀을 때 교집합을 시키면 작은 놈이 나오고요. 합집합을 시키면 큰 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라는 친구는 누구랑 붙어도 항상 큰 놈이거든요. 그쵸? 그러므로 어떤 집합과 전체 집합을 교집합 그럼 여기가 A든 B든 C든 이쪽에 있던 애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여기가 B로 바뀌면 여기도 B로 바뀌겠죠. 항상 얘가 작은 놈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합집합을 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랑 다른 어떤 집합을 합집합하게 되면 얘가 항상 큰 놈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조건 전체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5번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4번과 5번입니다. 네, 146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면 1번과 2번 같죠? 그죠? 얘랑 얘는 같습니다. 1번, 2번 같으니까 우리는 얘네와 다른 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이게 방금 위에서도 했지만 비교집합 A거든요.
그럼 벌써 1, 2번과 다른 애가 벌써 나왔죠? 그러면은 얘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살펴보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 이게 결국 A 차집합 B와 같은 개념이죠. 어차피 실제로 빠지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만 빠지는 거니까 요렇게 쓴 거나 요렇게 쓴 거나 항상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을 시키게 되면 이걸 우리는 B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5번식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되고 그럼 2번과 똑같구나. 그래서 1, 2, 4, 5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147번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서로 다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자, 여러분 요거는 좀 외워두셔도 좋은데, 이렇게 둘 다 같이 양쪽 다 여집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의 포함 관계는요, 여집합을 떼버리게 되면,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B에 포함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얘가 있고 얘를 좀 줄여가지고 자 요렇게 요 밖에 있는 게 B라고 하고 안에 있는 걸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그림이 지금 현재 바뀌었네요. 바꿀게요. 자 밖에 있는 거를 A라고 하고 안에 있는 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가 A에 포함되는 그림을 현재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럼 요 상황에서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면 여기 바깥이죠. 그죠? 여기 바깥. 완전 바깥. 여기가 A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은 어딜까? B의 여집합은 요 안에 있는 동그라미의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요렇게 도너츠 모양까지 포함하는 요런 영역이 됩니다. 자,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초록색이 분홍색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항상 요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얘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또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런 상황이라고 보고 요것과 다른 것을 고르면 돼요. 자, B가 A에 포함된다 맞고요. 그러면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인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놈과 큰 놈을 교집합을 시키면 작은 놈이 나와요. 작은 놈. 그럼 B가 나오는 거 맞고요. 자,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을 시키면 큰 놈이 나옵니다. 그럼 A가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A에서 B를 차집합을 한다는 얘기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요? 아니면 뭐가 좀 남을까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뭐 남겠죠, 그죠? 밖에 있는 게 남습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됐고요. 자, 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요 그림에서 A하고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은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이고 A는 여기 큰 동그라미니까요. 얘네 둘을 합집합시키면 모든 영역이 다 색칠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4번은 거꾸로 요렇게 뒤집어주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B가 작은 놈이기 때문에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다. 그러면 말만 들어도 작은 놈에서 큰 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요렇게 말했어야 맞는 거고 4번처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것은 공집합이 아닙니다. 네, 148번 문제입니다. A와 B를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죠? 자, 그럼 이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A가 B에 포함되는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얘를 보자마자 교집합했는데 A가 나왔어? A가 작은 놈, B는 큰 놈. 그래서 이 상황을 딱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B에 포함된다. 당연히 맞고요. A 합집합 B는 U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B라고 해야죠. 그죠?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시키면 큰 놈이 나오는 거니까 B가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B 차집합 A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B가 큰 놈이고 A가 작은 놈이기 때문에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다고 해서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 방금 위에 147번에서도 말했던 거죠. 거꾸로 빼야지 맞는 거고요. 자, 리을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자, 요거는 항상 요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요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차집합의 성질로 변형시키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는 이거하고 늘 같은 거기 때문에 요렇게 써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집합을 떼버리게 되면 앞뒤가 바뀌면서 차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요때 바로 공집합이 나온다. 네, 리을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네, 149번 문제입니다. 자, A집합은요 12의 배수니까 뭐 12, 24, 36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집합이고요. 무한집합이겠죠. 그 다음에 B집합은 네모의 배수입니다. 네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랬을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공집합이 됐어요.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었구나. 그래서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구나. 그죠? 자, 결국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B집합은요, B집합은 A집합을 포함해야 돼요. A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그럼 이 네모 안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네모 안에는 12의 배수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간 숫자는 오히려 12보다 더 작은, 정확하게는 12의 약수들, 예를 들면 x바 x는 6의 배수,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6의 배수. 자, 6의 배수 그러면은 6, 12, 18, 24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야 A집합의 모든 원소를 B집합이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요 12보다 더 작은 12의 약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모 안에는 12의 약수들이 들어가야 문제에서 설명한 요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라 그랬으니까 보기에 있는 것 중에 12의 약수가 아닌 것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